할 수 없는 일은 신경 쓰지 마라. 통제할 수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라. 이길 능력이 없는 어떤 시합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면 무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념할 것은 자신이 힘쓸 수 없는 것은 무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직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문제를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힘들게 애쓰지 않게 되고 여기에서 기쁨이 발생된다. 스토아 철학에서 이러한 기쁨은 평정심으로 불린다. 평정심은 침묵이나 고립된 상태가 아니다. 평정심은 세상에 참여하는 상태다. 이는 자신의 통제력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대면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일어난 일에 집착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줄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또한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평정심도 어느 정도 느끼게 된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고 살면서 아주 소소한 것에도 쉽게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자신의 모습에,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우리가 살게 된 이 우주에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선 선택권이 있다. 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선 부분적인 선택권만 있거나 선택권이 전혀 없다. 이러한 범주들을 구분할 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가는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평정심과 기쁨뿐만 아니라 성공은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능력에 좌우된다. 날씨, 경제, 상황, 타인의 감정이나 판단, 추세, 재난, 기타 등등.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일에 쏟아부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낭비될 뿐이다. 이렇게 해서 허비되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는 연습은 스토아 철학의 다른 기술들과 이점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이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합리성과 자기 인식력을 키우는 일이다. 위기 또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상황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체로 이끌지 못한다. 또한 창의력과 기민성에 이르는 문이 닫힌다. 반면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그동안 벽만 존재하던 곳에 새로운 문이 열리며 열심히 일할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 의지,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평정심이다. 자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 수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저 남들의 삶을 따라가며 결국 참된 자신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한다. 어떤 일의 중요성은 다른 일에 비해 약하다. 어떤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잠시라도 생각해 본다면 삶의 어수선한 측면이 줄어들고 시간 여유가 생기며 자기 성찰이 훨씬 수월해진다. 지금 이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삶에 하찮은 일들이 쌓이게 되어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갈수록 대충 다루기 쉽다. 베스트셀러 작가 팀 페리스는 주기적으로 부정적 시각화를 해야 하며 나아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어떤 상황들은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고 보았다. 가령 일주일 동안 멋진 옷, 맛있는 음식 없이 지내기나 $50로 살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을 잊고
자신이 소유한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사치품이 생존이나 심지어 삶을 즐기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님을 깨닫고 돈도 모으게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토아적으로 산다는 것이 일종의 과정이라고 본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예전 습관으로 들어가기 쉽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계속 시도를 하면 점점 더 많은 자기 수련을 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예전에 하기 힘들게 보이던 일들도 점차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세네카는 고립된 상황에서 미덕을 행하거나 평정심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세네카의 삶이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카토의 삶을 볼 때 미덕과 평정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가장 좋은 곳은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삶의 한복판이다. 세네카는 세속적인 노력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네로 황제의 조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 있고 부유한 재무관이었다. 로마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노련한 정치가였다. 하지만 그는 스토아적 삶을 실천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항상 평정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지혜, 공정, 용기, 중용 같은 스토아적 덕목들도 정의하고 실천했다. 그는 중용과 공정을 함께 묶어 이렇게 말한다. 극단을 피하자. 자신의 상처에 분노하여 상대방도 상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고 남에게 응당 주어야 하는 이익은 꼭 주자. 스토아 철학에서 두려움을 다루기 위한 모든 기술은 한 가지를 목표로 한다. 바로 평정심에 이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가령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큰 작용을 한다. 이는 우리의 물질주의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리는 항상 번듯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가장 멋진 최신 장난감을 사려고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놀랄만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에겐 타인의 의견을 무시할 힘이 있다. 그렇게 할 때 대담해질 뿐만 아니라 좀 더 평정 상태로 돌아가 이른바 창의성의 저수지가 채워진다. 게빈 드 베커는 이렇게 썼다. 걱정이 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보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당신이 자기 성찰이나 각성이나 지혜 대신 걱정을 선택함으로써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평정 상태에서 상황을 더 잘 본다. 우선순위를 더 능숙하게 정한다. 통제력 범위에 있는 목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삶에서 모든 불운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어떤 일들은 통제력을 벗어난다. 한마디로 이는 외부 요인이다. 하지만 외부 요인이 우리의 평정심을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을 재구성하고 내적으로 통제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흔히 두려움은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능력에 감정의 먹구름을 들이우지만 우리는 부정적 시각화를 활용해서 이러한 먹구름을 줄일 수 있다. 당면한 문제에 있어 통제 가능한 부분들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 문제는 덜 두려운 대상이 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만다. 조지 브래들리 저자의 스토아적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제 유튜브를 자주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별로 저는 가족들과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데 가끔 연락이 오면 돈 달라 이런 돈 좀 붙여줄래? 돈 그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겠죠. 혹시
이래서 저렇지 않을까? 뭐 이게 힘들어서 저러지 않았을까? 이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뭔가 제안을 다 해보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거의 이번 년 초쯤에 그냥 완전히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냥 포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돈을 붙여드리고 연락을 끊었는데 오늘 연말이잖아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또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는 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그냥 진짜 왜 미니멀리즘에 끌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진짜 부모님 복이라고.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갈 그런 둥지가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그런 복이 없어서 그런 얘기에 더 끌리거나 그게 더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고양이 봐주는데 지금 친구네 집 고양이가 뒤에서 갑자기 또 밥을 방금 줬는데 또 간식을 달라고 하나 봐요. 지난번 에피소드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웃 친구가 고양이 봐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더니 밥도 안 사놓고 고양이 화장실 모래도 안 사놓고 그냥 저보고 다 사라고. 그러니까 뭐 키도 이상한데 진짜 거의 한 10분 걸어가야지 나오는 이상한 데다가 키박스를 같은 건물 살아서 그냥 저희 집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데도 좀 아무튼 이 친구가 어티즘이라고 하죠. 자폐? 그러니까 보면 몰라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얘기를 좀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심각한 거 같진 않아서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뭐 어떤 이런 상황을 같이 겪어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그게 그거구나 싶고 근데 뭐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냥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쉬운 사람이 이런 대접을 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실 뭐 집을 봐주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전에 캣시터가 있었는데 물건을 훔쳐가서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가 이제 집을 봐주기 전에 다른 친구도 이제 며칠 집을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남는 기간에 제가 봐주기로 했는데 아니 뭐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같은 건물이고 부탁을 하니까 해줬는데 지금 뭐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누가 뭐 물건 훔쳐갔네 만에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진짜 기분이 그냥 바로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봐줄 사람을 바로 구하기는 힘들 테니까 그냥 이번에는 해주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내 인생에 용납을 할까? 부모님도 그렇고 외롭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그러니까 가족은 제가 선택할 수 없다지만 친구는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 것도 있고 참 인생이 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행하진 않거든요, 분명. 솔직히 뭐 그냥 괜찮아요. 재밌는 일도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뭐 여행도 제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그냥 뭐 근데 그러니까 좀 요즘도 인간관계는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 수련을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자기 용서? 제가 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모님을 만난 건 내 잘못도 아니고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만 해도 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솔직히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좋은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심지어 제가 이 연휴 동안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봤거든요. 한국 되게 웃기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낯솔에 이제 뭐 이혼하신 분들 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삶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도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돌아갈 집이 있구나. 이런 것도 되게, 그런, 웃기죠. 나는 솔로 보면서 그런 거를 부러워하다니. 재밌게 보면서도 항상 그런 내용을 보면 좀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되게 좀, 한 번 더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항상 저 요즘 얘기가 좀, 원래도 그랬죠. 그냥 한국말 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하소연을, 잡담 시간에 하면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요. 참, 이 친구네 고양이는 수다쟁이네요. 저희 집에 단테는 되게 말이 별로 없는 편인데, 고양이마다 참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책상에 올라와가지고 놀아달라고. 그래서 곧 놀아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잡담해 했는데요. 모두가, 자꾸 고양이가 제 키보드까지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한 삶을 들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행복한 거 잘 골라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